안녕하세요. 은빛 낭독가입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2022년 늦가을 서울 동대문 봉제골목. 윤정숙은 새벽 4시에 눈을 뜹니다. 69의 몸이지만 알람보다 먼저 일어나는 건 습관이 되었습니다. 차가운 방바닥을 딛고 일어서는 순간 손가락 마디가 욱신거립니다. 30해째 재봉틀 앞에 앉아 살았습니다. 관절은 굳었고 허리는 휘었지만 그녀의 하루는 여전히 질서정연했습니다. 남편이 심장마비로 쓰러진 지 15년째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이 떠난 뒤 혼자 남은 밤. 그때부터 정숙은 울지 않았습니다. 울 시간에 바늘을 하나 더 꿰매야 했습니다. 엄마, 커피 한잔 하실래요? 민수가 문을 열고 들어섭니다. 37의 아들은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IT 회사 과장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팀장 승진이 확정됐다며 기뻐했습니다. 바쁠 텐데 왜 왔니? 엄마 연금 서류. 정리 좀 해드리려고요. 민수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냅니다. 정숙은 안경을 꺼내 쓰지만 글자가 흐릿합니다. 작은 글씨들이 서로 겹쳐 보입니다. 백내장 초기라고 했습니다. 수술비가 부담스러워 미뤄왔습니다. 엄마, 은행 가서 서명만 하시면 돼요. 연금 많이 받으시게 해드릴게요. 그래, 내가 알아서 해라. 다음 날 민수는 정숙을 데리고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 직원 이지연이 서류를 펼쳐놓습니다. 정숙은 안경을 고쳤으며 글자를 들여다봅니다. 담보대출 약정서라는 단어가 어렴풋이 보입니다. 이게 무슨... 엄마, 연금 통장이에요. 빨리 서명하세요. 사람들 기다려요. 민수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웠습니다. 정숙은 펜을 짚습니다. 3군데에 서명을 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이지연은 뭔가 이상함을 느낍니다. 노인의 눈빛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태도가 단호해서 말을 꺼내기 어려웠습니다. 그저 서류를 정리하며 입을 다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숙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은행 직원의 표정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뭔가 물어보고 싶은 듯 했지만 참았던 그 눈빛.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아들은 나를 배신하지 않아. 하지만 며칠 뒤부터 민수의 전화가 뜸해집니다. 일주일에 3번씩 오던 며느리 수진도 한 달째 얼굴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명절에 보냈던 문자에도 답이 없었습니다. 정숙은 재봉틀 앞에 앉아 바늘을 꿰맵니다. 실이 천을 뚫고 지나갈 때마다 손끝에 미세한 진동이 느껴집니다. 그녀는 천천히 페달을 밟습니다. 익숙한 기계음이 방안을 채웁니다. 창밖으로 낙엽이 떨어집니다. 정숙은 창문을 닫고 불을 켭니다. 어둠 속에서 바늘 끝이 반짝입니다. 30해 동안 수백만 번 바늘을 꿰맸습니다. 하나하나가 생계였고 하나하나가 아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통장을 꺼내봅니다. 잔액은 그대로였습니다. 연금도 제때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안도의 숨을 쉽니다. 괜한 걱정이었나 봐. 하지만 가슴 한쪽이 자꾸 무거웠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밤새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잠들기 전 정숙은 민수의 어린 시절 사진을 봅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새 옷을 입고 웃던 얼굴. 그녀는 액자를 쓰다듬으며 눈을 감습니다. 내 아들은 착해. 손가락 끝이 차가웠습니다. 11월 첫째 주 화요일. 정숙은 혼자 식당에 갑니다. 매주 화요일 점심은 이곳에서 먹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에게 외식은 사치가 아니라 위안이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떠먹으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하하, 완전 대박이지?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정숙은 고개를 돌립니다.
칸막이 너머 민수와 수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정숙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진짜 괜찮은 거야? 엄마가 나중에 알면 수진의 목소리가 조심스럽습니다. 엄마는 몰라. 서류도 못 읽으시잖아. 그래도 3억 2천이나 되는데 정숙의 숟가락이 멈춥니다. 3억 2천. 그녀의 집은 시세가 4억 정도였습니다. 담보대출이니까 상관없어. 어차피 집은 엄마 명의고 대출금은 내 사업자금으로 쓰는 거야. 엄마한테 한 푼도 안 들어가. 그럼 이자는? 당연히 내가 내지. 근데 만약 사업이 잘 안 되면 어떡하려고? 민수의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그때는 집 경매 붙이면 돼. 노인복지관 들어가시면 되지. 정숙의 손이 떨립니다. 국그릇을 놓으려다 바닥에 떨어뜨립니다. 쨍그랑. 주변 사람들이 돌아봅니다. 하지만 민수와 수지는 이어폰을 낀 채 웃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가방을 뒤집니다. 지갑, 손수건, 약봉지, 그리고 스마트폰. 작년에 민수가 사준 폰입니다. 사용법을 잘 몰랐지만 녹음 기능만큼은 배웠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가르쳐줬습니다. 손가락이 떨리며 화면을 켭니다. 빨간 버튼을 찾아 누릅니다. 녹음이 시작됩니다. 이번 사업만 되면 진짜 떼돈 버는 거야. 메타버스 부동산이거든. 엄마 집 담보로 3억 2천 받아서 나머지는 내 적금 깨서 5억 투자하는 거지. 근데 그게 진짜 될까? 당연하지. 사업 설명회에서 1년 안에 10배 수익 보장한다고 했어. 엄마한테 나중에 설명하면 안 돼. 설명하면 반대하실걸? 노인네들은 새로운 거 무조건 싫어하잖아. 그냥 모르게 하는 게 나아. 정숙은 벽에 기댑니다. 가슴이 조여옵니다. 숨이 막힙니다. 근데 진짜 최악의 경우엔 수진의 목소리가 불안해집니다. 최악이면 뭐. 엄마 복지관 들어가시는 거지. 요즘 복지관 좋잖아. 밥도 주고 재활치료도 해주고. 그래도 집은 좀 엄마 혼자 사시기엔 너무 크잖아. 어차피 나중엔 팔아야 돼. 지금 하나 나중에 하나 똑같아. 그럼 엄마가 이상적인 피해자네. 수진이 웃습니다. 민수도 따라 웃습니다. 정숙은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온몸이 차가워집니다. 사랑이 죽는 소리를 처음 듣습니다. 17분 동안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핸드폰 화면에 빨간 불만 깜빡입니다. 민수와 수진이 일어섭니다. 계산을 하고 나갑니다. 정숙은 자리에 앉은 채 천천히 핸드폰을 내려다봅니다. 17분. 그녀는 일어섭니다. 다리가 휘청입니다. 벽을 짚고 화장실로 갑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봅니다. 주름진 얼굴, 핏기 없는 입술, 떨리는 눈동자. 이제 어떡하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만 움직입니다. 정숙은 찬물로 얼굴을 씻습니다. 손등으로 물기를 닦고 다시 식당으로 돌아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다가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괜찮아요. 그냥 어지러워서요. 정숙은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립니다. 하늘은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숙은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걷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확인합니다. 17분. 재생 버튼을 누릅니다. 엄마는 몰라. 서류도 못 읽으시잖아. 정숙은 재생을 멈춥니다. 손이 떨립니다. 30년 전 남편이 폐업 신고를 하던 날. 그때도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땐 남편의 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잡을 손이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엽니다. 텅 빈 거실, 오래된 소파, 낡은 재봉틀. 정숙은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내려놓습니다. 사랑했는데 목이 메입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이 텅 비는 느낌. 30해 동안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
정숙은 눈을 감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정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봅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3시, 4시.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립니다. 복지관에 들어가라고.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돕니다. 정숙은 일어나 서랍을 엽니다. 오래된 사진첩을 꺼냅니다. 민수의 100일, 돌, 입학식, 졸업식. 모든 순간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정숙은 사진첩을 덮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집니다. 통화 목록을 봅니다. 박노식, 옆집에 사는 72살 노인입니다. 변호사 출신이었습니다. 은퇴 후 봉사활동으로 노인 법률 상담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정숙은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박노식의 목소리가 또렷합니다. 노식 씨. 저예요. 정숙이요.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할 말이 있어요. 지금 만날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10분 뒤 박노식이 문을 두드립니다. 정숙은 문을 열어줍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 앉습니다. 정숙은 핸드폰을 건넵니다. 이거 좀 들어보세요. 박노식은 이어폰을 끼고 재생 버튼을 누릅니다. 17분 동안 그의 표정이 굳어갑니다. 재생이 끝나자 그는 이어폰을 빼고 정숙을 봅니다. 정숙 씨,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사기라뇨? 정숙 씨가 서명한 건 담보대출 서류입니다. 연금이 아니에요. 아드님이 정숙 씨 명의로 3억 2천을 대출받은 겁니다. 정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그럼 내 집이 지금 대출 이자를 아드님이 내고 있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만약 연체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갑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박노식은 수첩을 꺼냅니다. 첫째, 이 녹음 파일을 백업하세요. 카카오톡으로 제게 보내시고 이메일로도 보내세요. 둘째, 은행에 가서 거래 내역을 모두 확인하세요. 정숙 씨 계좌에서 돈이 나간 게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은행에 지급 정지를 요청하세요. 더 이상 아드님이 정숙 씨 명의로 거래 못하게 막는 겁니다. 넷째,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합니다. 정숙은 고개를 숙입니다. 그럼 민수가 구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인데 박노식은 정숙의 손을 잡습니다. 정숙 씨, 아드님은 정숙 씨를 엄마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돈줄로 본 겁니다. 이대로 두면 정숙 씨는 집도 잃고 길거리에 나앉습니다. 정숙은 눈물을 닦습니다. 알겠어요. 하겠어요.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은행에 갑니다. 이지연을 찾아갑니다. 저번에 제 아들이랑 온 윤정숙입니다. 이지연은 정숙을 보고 놀랍니다. 아, 네. 무슨 일로? 제 계좌 거래 내역 좀 보여주세요. 3개월치요. 이지연은 서류를 출력합니다. 정숙은 하나하나 확인합니다. 대출금 3억 2천이 들어왔고 바로 다음 날 민수 계좌로 전액 이체됐습니다. 이거 제가 승인한 거예요? 예. 어르신이 직접 서명하셨습니다. 전 연금 서류라고 들었어요. 이지연의 얼굴이 굳습니다. 그럼 사기당하신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이지연은 지점장을 부릅니다. CCTV를 확인합니다. 그날 민수가 정숙에게 서류를 가리키며 뭔가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숙이 고개를 갸웃하자 민수가 재촉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지점장이 말합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고객님,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지급 정지할 수 있나요? 네. 지금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정숙은 은행을 나와 경찰서로 갑니다.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녹음 파일과 거래 내역, CCTV를 모두 제출합니다. 며칠 내로 조사 나갈 겁니다. 경찰관이 말합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사흘 뒤 민수가 전화를 겁니다. 엄마, 왜 은행 계좌를 막은 거예요? 내가 왜 그걸 알아? 그게 제 사업 자금이 화요일 식당 기억나니? 뭐요? 다 녹음했어.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가 멈춥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경찰서에 신고도 했어. 곧 연락할 거야. 엄마, 제발 가족끼리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정숙은 천천히 말합니다. 가족이면 멈췄어야지. 전화를 끊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12월 중순, 민수는 사기죄로 구속됩니다. 수지는 이혼 소송을 냅니다. 정숙은 법원에 출석해 증언합니다. 녹음 파일이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2천만 원을 편취했으며 이는 명백한 사기 행위입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립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입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가만히 봅니다. 슬프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출금 3억 2천은 전액 회수됩니다. 집의 담보도 풀립니다. 하지만 정숙은 결심합니다. 이 집을 팔겠어요. 박노식이 놀랍니다. 왜요? 집은 안전한데. 여기 있으면 자꾸 생각날 것 같아요. 민수가 뛰어놀던 거실, 같이 밥 먹던 식탁, 다 버리고 싶어요. 정숙은 집을 4억에 팝니다. 작은 임대 아파트로 이사합니다. 보증금 5천, 월세 40만 원. 나머지 돈은 은행에 예금합니다. 새 집은 작지만 깨끗했습니다. 햇빛이 잘 들어왔습니다. 정숙은 재봉틀을 창가에 놓습니다. 새벽 6시 그녀는 다시 미싱 앞에 앉습니다. 이번엔 주문품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옷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남색면 원단을 꺼냅니다. 패턴을 그리고 천을 자릅니다. 바늘을 꿰매기 시작합니다. 페달을 밟을 때마다 기계음이 리듬을 탑니다. 정숙은 미소 짓습니다. 30년 만에 자기 옷을 만드는 겁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지. 며칠 뒤 교도소에서 편지가 옵니다. 민수의 글씨였습니다. 엄마, 용서해줘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면회 한 번만 와주세요. 정숙은 편지를 읽고 책상 서랍에 넣습니다. 답장을 씁니다. 편지지를 꺼내고 펜을 듭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짧게 씁니다. 그날 식당에 엄마는 없어. 이제는 내가 나를 지켜. 편지를 붙입니다. 답장은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괜찮았습니다. 창문가에 화분을 놓습니다. 스투키 한 그루. 박노식이 선물했습니다. 이거 키우기 쉬워요. 물도 자주 안 줘도 돼요. 정숙은 매일 화분에 물을 줍니다. 작은 잎이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생명은 끈질겼습니다. 겨울이 깊어갑니다. 정숙은 매일 아침 재봉틀 앞에 앉습니다. 옷 한 벌을 완성하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남색 원피스, 단추를 달고 마지막 실을 자릅니다. 옷을 입어봅니다. 거울 앞에 섭니다. 69의 얼굴이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잘 어울리네. 정숙은 웃습니다. 30년 만에 자기 모습을 제대로 본 것 같았습니다. 새벽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옵니다. 먼지가 빗속에서 춤춥니다. 정숙은 재봉틀 앞에 앉아 새 천을 펼칩니다. 이번엔 재킷을 만들 겁니다. 사랑은 눈을 감는 게 아니야. 바늘을 천에 꽂습니다.
서로를 바로 보는 거지. 실을 꿰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자신을 위해서 페달을 밟습니다. 기계음이 방안을 채웁니다. 정숙은 창밖을 봅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겨울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조용히 꿰매져 다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상처는 아물고 새실은 단단했습니다. 정숙은 미소 지으며 바느질을 이어갑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